혹시 집안의 어지러움이 마음까지 어지럽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수년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서랍 속엔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했고 선반은 넘칠 듯 꽉 차 있었으며 방은 실제보다 훨씬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문화 속에 담긴 놀라운 원칙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원칙들은 공간을 평화롭고 조화로운 안식처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청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며 삶을 정돈해 나가는 태도였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들과만 함께하는 삶. 각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빈 공간마저 채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음미하는 삶.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삶을 위한 8가지 일본의 원칙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집이 조용한 안식처가 되도록 돕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원칙 1. 필요 없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 지금 당장 집 안 서랍 하나를 열어본다면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늘 그랬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두었지만 정작 그 물건들이 다시 쓰인 적은 거의 없었고 무심코 남겨둔 그것들이 제 마음 한켠에 조용히 쌓여가며 과거의 시간을 떠안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던 시절 제 방은 점점 물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단순히 공간이 좁아진다고만 느꼈지 그 물건들이 제 정신까지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일본의 정리 철학을 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물건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는 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물건이 자신의 역할을 다한 뒤에는 감사함을 전하고 조용히 떠나보내는 것을 삶의 일부로 여깁니다. 언뜻 들으면 단순한 정리 방법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이라는 더 깊은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언가를 버릴 때 그것이 아깝거나 언젠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망설이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물건은 결국 집의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공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서랍 하나를 채우는 일이지만 그 안에 얽힌 추억과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무게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방 안에 종이 상자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곧 묘한 복잡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금이 간 장식품, 15년 전 친구와 본 영화표까지. 그것들은 단지 낡은 물건이 아니라 저에게는 지나간 시간과 감정의 조각이었기에 쉽게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본 사람들이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버리기 전에 손에 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을 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짧은 인사 하나로 물건과 감정 사이의 끈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니라 잊을까봐, 허전할까봐, 혹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두려워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오히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정, 더 가벼운 마음까지. 내려놓는다는 건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집 어딘가에도
그런 물건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오늘 단 한 군데만 정해 실천해보세요. 서랍 하나, 선반 한 칸, 혹은 자주 눈에 밟히는 그 공간 한 군데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건은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냥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극단적 분리란 무작정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정말 필요한 것만 곁에 두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다 보면 물건은 줄어드는데 이상하게도 삶은 훨씬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함 속에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집은 오래된 추억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원칙 2. 이치고이치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삶. 얼마 전 부엌 찬장의 깊은 구석에서 오래된 닭이 세트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고운 금빛 무늬가 새겨진 도자기 찻잔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그 세트는 돌아가신 어머니께 물려받은 제게 참으로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땐 특별한 날이 오면 꼭 꺼내서 써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새 세월은 흘렀고 그 특별한 날은 오지 않았으며 닭이 세트는 먼지만 쌓인 채 조용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본의 다도 문화 속에 담긴 이치고이치에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이치고이치에는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뿐이며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뜻을 품고 있으며 그 정신은 일본인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찻잔 하나를 고를 때도 누군가와 나누는 인사 한마디에도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소중히 대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종종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많은 것들을 흘려보냅니다. 예쁜 옷은 입기 아깝다고 넣어두고 귀한 찻잔은 손님이 올 때만 써야 한다며 봉인해두고 향 좋은 향수는 특별한 날이 오기 전엔 절대 뿌리지 않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 미루는 사이 지금 누릴 수 있는 작고 소중한 기회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한 채 후회만 남기기 일쑤입니다. 이치고이치에는 말합니다. 오늘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날이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좋아하는 찻잔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외출 계획이 없어도 좋아하는 옷을 입고 마트에 다녀오고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기분 좋아지는 향수를 살짝 뿌리는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무심히 지나가던 시간이 하나하나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뀌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늘 아껴두기만 했던 옷 한 벌,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릇 하나 혹은 사용하기 아까웠던 물건 하나를 오늘은 스스로에게 선물해보세요. 혼자 있는 날이더라도 아무런 특별한 일정이 없더라도 그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은 언제나 나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를 위해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스스로의 삶을 아끼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여유이고 삶의 품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오늘의 시간을 아낌없이 누리세요. 그리고 매일을 단 한 번뿐인 선물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세요. 그 순간들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 3. 가구를 줄이면 공간이 살아납니다. 몇 해 전 경기도 양평에 사는 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거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없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쿠션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낮고 간결한 탁자 하나, 벽에는 문이 닫힌 붙박이장이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장식도 잡다한 수납장도 시선을 어지럽히는 장식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공허하거나 허전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정돈된 분위기 속에 따뜻한 여유가 감돌았고 저는 그 단순함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공간 구성은 비어있음을 결핍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호흡할 수 있는 여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시선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틈으로 받아들이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구를 줄이는 것이 단지 미니멀한 외형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더 집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반면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공간이 생기면 무엇인가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납이 부족할까봐, 어딘가 허전해 보일까봐, 혹은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책장, 서랍장, 진열장을 하나둘씩 들이게 되죠. 그렇게 채워진 공간은 처음엔 안정감을 주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시야를 어지럽히며 어느새 무겁고 막힌 느낌을 남기게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결심하고 집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많은 가구들이 단지 있어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는 대형 책장은 먼지만 쌓인 채 거의 손이 가지 않았고 소파 옆에 작은 협탁은 뭘 올려두기에도 애매했으며 안방의 서랍장은 절반 이상이 오래된 물건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가구를 살펴보며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용도를 잃은 가구는 과감히 정리하고 쓸모 있는 것만 남긴 채 재배치하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고 숨통이 트이는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으며 무엇보다 정리된 공간 안에서 마음이 더 평온해졌습니다. 이 원칙은 무조건 다 없애고 바닥에 앉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구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물건이 제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갖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다용도 가구를 선호하는데 이는 간결한 선을 가지고 있고 쉽게 옮길 수 있어 공간 활용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필요에 따라 앉는 자리가 되고 때론 수납 공간이 되며 공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가구들이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야 삶도 덜 답답해집니다. 당장 집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아주 작은 시도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쓰임새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가구가 있다면 잠시 다른 공간에 치워보세요. 며칠만 그 상태로 살아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몸이 먼저 말해줄 겁니다. 혹은 처음부터 다 버리기 어렵다면 덜 복잡한 가구, 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가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구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공간이 비어있다는 건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며 여백이 주는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 4. 흐름이 살아있는 집이 마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괜히 숨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졌던 적, 혹은 반대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괜히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공간, 이런 감각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공간 안에 흐르는 기운, 즉 에너지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처음 서울 서촌의 한 작은 찻집에서 몸소 느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나무 향과 햇살 조용한 배치가 어우러지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본의 전통적인 공간 철학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지 인테리어의 미학을 넘어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 사고방식, 심지어 건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어수선하게 어질러진 구조는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고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라는 감각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현관입니다. 일본 전통 가옥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는 작은 공간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단순히 흙과 먼지를 막기 위함만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번잡함과 집안의 평온함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 역시 이 원리를 알고 난 뒤부터는 현관을 단순한 입구가 아닌 하루의 감정과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심리적 출입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현관이 어질러져 있으면 이상하게도 하루의 피로가 집 안으로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 듯했고, 반대로 현관이 정돈되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몸이 느슨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더군요. 하지만 에너지 흐름은 현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모든 공간, 모든 통로,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서리까지도 그 흐름을 방해하거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복도나 문 사이 통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집에서 이 구간이 상자 신문지, 더미 낯선 가구들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임이 막히는 곳에서는 기운도 막히고 결국 답답함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광입니다. 창가에 무거운 커튼이나 불필요한 장식이 걸려 있다면 햇살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만큼 공간이 답답해지고 분위기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가능한 한 커튼은 가볍고 얇은 재질로 바꾸고 창문 앞 공간은 최대한 비워두어 빛이 집안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곳이 바로 모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서리에 정체 모를 물건이나 장식들을 쌓아두곤 하는데, 이곳은 기운이 뭉치는 지점인 만큼 특히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식을 한다면 너무 복잡한 소품보다는 작은 화분이나 특별한 의미를 담은 하나의 물건처럼 간결하고 조화로운 요소가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실천했으면 하는 습관이 바로 환기입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창문을 꼭 닫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5분만이라도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들이면 머릿속이 개운해질 뿐 아니라 집 안 전체의 에너지가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체된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 무게가 우리 기분에까지 영향을 주니까요. 이 모든 실천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정리는 단지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것.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특정 공간을 정돈하고 햇빛을 들이고 바람을 불어넣고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 변화는 바로 체감됩니다. 저 역시 이런 실천을 시작한 이후 집안의 공기부터가 달라졌고 하루하루를 훨씬 더 가볍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깨달은 건 이 한 가지였습니다. 공간이 흐르면 나도 함께 흐르게 된다는 것. 집이 숨을 쉬면 내 마음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 원칙 5. 의무가 아닌 의식으로서의 청소한 때는 집안 청소가 끝도 없는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설거지를 마쳐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며칠이고 몇 주이고 청소라는 일에 갇혀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청소에 대한 철학을 알게 된 후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청소를 단순한 집안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에 대한 감사이자 나 자신을 위한 배려입니다. 사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매일 새벽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흙이 묻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하는 수행의 한 방법인 것이죠.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이 공부하는 교실을 직접 청소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질서와 존중을 배우는 자연스러운 생활 교육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공간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내면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를 하루를 닫고 마음을 여는 의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청소할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서둘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머릿속의 잡념도 함께 쓸어내고 설거지를 하면서는 물의 따뜻함과 소리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빨래를 개면서는 옷이 나를 어떻게 감싸고 지켜주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닌 스스로를 보듬는 시간이 됩니다. 둘째, 조금씩 자주라는 원칙을 실천하세요. 주말이 되어야 청소를 몰아서 하는 방식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합니다. 오히려 하루에 5분 특정 공간 하나만 정돈해도 그 평온함은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일본의 소지 사오추, 철학처럼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청소해보세요. 시중에 넘쳐나는 강한 화학 제품 대신 식초나 베이킹소다, 천연오일을 활용해보세요. 부드러운 면천으로 닦아내고 일회용보다는 되씻어 쓰는 천을 쓰는 것도 작은 실천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청소를 보다 안전하고 환경에도 이로운 과정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를 휴식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은은한 음악을 틀고 좋아하는 향을 피워보세요.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면 청소는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닌 평온한 일상이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시도로 시작했지만 점점 집안이 밝아지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리는 먼지를 치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다시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공간이 정돈되면 마음도 흐릅니다. 내일의 나를 위한 이 작은 의식이 곧 삶의 질서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원칙 6. 목적 있는 소비 물건이 아닌 가치를 들이다. 예전엔 나도 그랬습니다. 시장을 보다가 세일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면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고 예쁜 접시를 보면 나중에 쓰겠지 하며 하나둘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물건들이 어느새 집안을 가득 채우고 정작 중요한 공간과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식 절제 소비 철학을 접하면서 삶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소비를 감정의 분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쇼핑은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니라 자신과 삶에 대한 신중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쌓아두는 대신 진심으로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만 곁에 둡니다. 이 철학은 아주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사지 말고 더 잘 살아. 품질을 우선하고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째, 좋은 것 하나의 미학입니다. 싸고 많은 것보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를 고르는 마음가짐이지요. 서울 종로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는
20년 전 시어머님께 선물 받은 도자기 찻잔 세트를 아직도 쓰십니다. 매일 아침 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를 때면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시간을 품은 이야기로 다가온다고 하셨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몸에 맞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면 옷장이 넓어지지 않아도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둘째, 충동 구매를 피하는 습관입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또는 오늘만 하는 특가라는 말에 혹해 사버린 물건들이 집 구석구석 쌓여가는 경험 누구나 있지요. 일본에서는 30일 보류법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사지 않고 30일을 기다려봅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사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열의 8분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뀝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셋째,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새로 사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물건에 가치를 다시 불어넣는 것입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 쓰고 입지 않는 옷은 수선해서 다시 입고 낡은 책장은 칠을 새로 해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건은 버릴 때가 아니라 다시 살릴 때 비로소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됩니다. 넷째, 소유를 줄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물건 하나하나는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조용한 부담을 줍니다. 입지 않는 옷으로 가득한 옷장은 매일 아침의 선택을 피곤하게 하고 쓰지 않는 주방기구는 설거지할 때마다 짜증을 유발합니다. 이걸 왜 샀을까? 라는 생각은 곧 나는 왜 이걸 버리지 못할까? 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목적 있는 소비는 다릅니다. 어떤 물건이 집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은 공간과 에너지 두 가지를 함께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드리고 오랫동안 곁에 두는 겁니다. 이제는 저도 새로운 물건을 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내 공간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줄까? 그런 물건만 곁에 두다 보니 제 집은 물건이 많은 집이 아닌 이야기가 담긴 집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채우는 선택입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나를 대신해 말을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가요? 그 대답을 담을 수 있는 물건만 곁에 두세요. 그것이 진짜 목적 있는 소비입니다. 원칙 7. 모타이나이 버려짐 없는 삶의 미학 물건 하나, 음식 한 조각 시간과 에너지조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이것이 바로 일본의 오래된 철학 모타이나이 정신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절약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삶을 대하는 깊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쓰지 않으면서도 쌓아둔 물건들, 무심코 버리던 음식들, 바쁘다는 핑계로 흘려보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모타이나이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 정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더 필요한가? 아직 쓸 수 있지 않은가? 이걸 다시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첫째, 물건을 다시 쓰고 다시 살리는 습관입니다. 일본에서는 재활용을 단지 플라스틱이나 종이를 나누는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각 물건이 가진 수명을 최대한 존중하고 창의적으로 되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낡은 옷을 예쁜 가방으로 바꾸거나 깨진 그릇을 수리해 소중한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일은 흔한 일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고장난 물건을 보면 바로 버릴 생각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쳐서 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새 것을 살 때의 만족감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태도입니다. 일본 가정에서는 식재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쌀 한 톨 채소 껍질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예전에는 종종 음식을 넉넉히 만들다가 남기고는 미련 없이 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타이나이라는 생각을 가진 후로는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사고 남은 재료로 다시 국물을 내거나 볶음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껍질도 삶아서 다시 이용하고 남은 반찬은 새로운 요리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렇게 식탁 위의 작은 실천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고치고 나누는 문화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튼이 떨어진 옷을 바로 버렸겠지만 지금은 바느질로 다시 살립니다. 삐걱거리는 의자는 손보고 헐거워진 손잡이는 다시 조여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물건에 더 큰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풍요로움 아닐까요? 넷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타이나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갖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소유물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내 곁에 있게 된 이유를 돌아보라고. 저도 이제는 옷장에 있는 낡은 스웨터 하나에도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고 오래된 찻잔 하나에도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타이나이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모든 것은 쓸모가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고. 이 철학은 단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넘어 우리 마음속 평온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물건이 줄어들수록 내 안의 여유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과 감정까지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진정한 모타이나이의 시작입니다. 원칙 8여백에 대한 존중 비워냄이 체온보다 깊을 때 우리는 흔히 비어있음을 결핍으로 여깁니다. 텅 빈 방, 텅 빈 서랍 비어있는 시간을 보면 본능적으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곤 하죠. 하지만 일본의 오래된 철학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백을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닌 가능성과 평온, 그리고 명료함으로 가득 찬 채워진 공간으로 바라봅니다. 저 또한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삶과 집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이나 정원 그림 글씨에 이르기까지 여백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의 일부입니다. 벽 한쪽이 비어있거나 탁자 위에 단 하나의 꽃병만 놓여있는 장면은 오히려 그 꽃병의 존재감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림에서도 붓글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이 없는 여백은 단지 빈 공간이 아니라 그 획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무대입니다. 저는 한때 서울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며 집안 곳곳에 뭔가를 채워넣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진 액자 선반에는 장식품 바닥에는 가구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불안했고 집중도 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여백의 미라는 개념을 접하고 조금씩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집안의 장식품부터 줄였습니다. 선반을 비우고 탁자 위의 소품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비워나가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숨 쉴 틈이 생기고 머릿속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마음속까지 정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백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신을 쉬게 하는
쉼터였던 겁니다. 또한 여백은 집안의 흐름과 에너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에서는 기라고 부르듯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기 위해서는 공간에 숨통이 트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구나 물건을 빈틈없이 채워 넣으면 기운이 맴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백을 남기면 바람도 시선도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평온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감정의 균형도 찾을 수 있게 되죠. 여백은 또한 삶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여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건이 많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듯 공간이 가득 찼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비워냈을 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저는 집안의 빈 벽을 볼 때마다 그 여백이 주는 고요함에 감사하게 됩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가능성과 나만의 여유가 숨쉬고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실 때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텅 빈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꽉 채워줍니다. 여백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선명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진정 바라는 평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건을 비우고 공간을 비워낸다는 것은 단순히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삶의 공간을 다시 정돈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 얼마나 큰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극단적 분리부터 시작해 빈 공간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이어집니다. 적게 가질수록 삶은 더 깊어지고 단순함은 곧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들이 강조하는 바는 완벽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를 돌보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청소 한 번, 물건 하나를 고르는 행위조차 마음을 다해 행하면 우리는 그만큼 더 조용하고 안정된 삶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쌓여있는 물건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래된 물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집 안 한 켠에 여백을 허용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불필요한 것의 무게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공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일입니다. 정돈된 집은 곧 정돈된 마음이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여정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되새겨보며 그 가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원칙들이 필요할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따뜻한 삶의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